엄마, 우리 여기서 죽는 거야? 5살 중국인 아이가 공항 바닥에서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대사관은 4시간째 먹통. 창밖에서는 쿵쾅쾅 폭음이 계속 들리는데 언제 집에 갈지 아무도 몰랐거든요. 일본인 엄마들도 아이를 안고서 우리 정부는 뭐 하냐며 절규했습니다. 밤 11시 공항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어둠을 뚫고 거대한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에 들어섰습니다. 꼬리 날개에 선명한 태극 마크. 그 순간 한국인 엄마는 아이를 다독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아. 우리 정부에서 12시간 전에 이미 연락 왔어. 이제 곧 집에 갈 수 있어. 전 세계가 버림받은 그 밤, 오직 대한민국만 자국민을 구하러 왔습니다. 대체 우리나라가 무슨 마법을 부렸을까요? 지금은 통화 중입니다. 차가운 기계음만 계속 들리더군요. 옆에 있던 중국인 남자가 벌써 2시간째 대사관에 전화를 걸고 있었는데 얼굴이 아주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동 분쟁 지역을 25년째 취재하고 있는 프랑스 기자 피에르입니다. 제가 수많은 전쟁터를 다녀봤지만 두바이 공항에서 본 그날의 광경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바로 지난달 초였죠. 3월 첫째 주에 중동 위기가 갑자기 터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두바이 하늘길이 꽉 막혀버렸습니다. 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요. 전 세계 14개국에서 온 수만 명의 승객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공항 중앙홀에 있는 거대한 전광판을 딱 올려다 봤는데 저 억말 참담하더군요. 온통 빨간불이었습니다. 베이징 가는 비행기도 취소, 상하이도 취소, 도쿄도 취소, 런던, 파리, 뉴욕. 전 세계 모든 도시가 결항이라는 빨간 글씨로 도배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수많은 빨간 줄 사이에서 딱 한 줄만 초록불이 깜빡거리고 있는 겁니다. 서울 인천 EK322편 탑승 시작이라고 선명하게 떠 있더라고요. 세상에 오직 한국행 비행기만 뜬다는 신호였죠. 그걸 본 중국인 구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붉은 여권을 머리 위로 막 흔들어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우리는 대국인데 왜 안 태워줘? 이게 말이 돼? 옆에 있던 아주머니는 전화기를 붙들고 울먹이는데 중국 대사관이 3시간째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위챗 단체방에 아무리 글을 올려도 대답 한마디 없고 그야말로 완전히 방치된 상황이었죠. 일본인 구역은 또 다른 의미로 답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했지만 표정은 다들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한 회사원이 본사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 매뉴얼 확인 중입니다 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더군요. 가이드가 관광객들에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이런 비상사태는 매뉴얼에 없어서 도쿄 본부 승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듣는 제가 다 속이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으시는데 가이드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인 구역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려 3,500명이나 모여 있는데도 어쩜 그렇게 질서정연한지 모르겠더군요. 짐도 깔끔하게 정리돼 있고 대린 가족들이나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앉아 계시는 모습이 다른 구역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한 중년 남성분께 여쭤봤어요. 다들 왜 이렇게 침착하십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난리도 아닌데요. 그분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담담하게 대답하시더군요. 우리 정부에서 어젯밤에 이미 연락이 왔어요. 오늘 저녁 7시 반에 비행기 뜬다고 문자 받았거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어젯밤에요? 그럼 거의 12시간 전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우리 정부는 일 처리가 빨라요. 위기 터지자마자 바로 아랍에미리트랑 협의 끝냈다더라고요. 하시는 겁니다. 옆에 계시던 할머니도 거들더군요. 중국 대사관은 전화도 안 받는다면서요? 우리는 벌써 12시간 전에 다 해결됐어요. 탑승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줬다니까요. 제가 믿기지 않아서 다시 중국인 구역을 쳐다봤는데 여전히 전화기 붙들고 절규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게이트 앞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웬 중동계 남자가 한국 여권을 흔들면서 나도 한국인이다, 태워달라 고 소리치는 겁니다.
보안 요원이 확인해보니 가짜 여권이었죠. 알고 보니 암시장에서 한국 여권을 산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몰려왔던 겁니다. 전 세계 비행기가 다 멈췄는데 오직 한국행만 뜬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너도 나도 한국인인 척하려고 난리가 난 거였어요. 잠시 후 공항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322편 서울 인천행 승객 여러분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공항 전체가 조용해지면서 모든 눈길이 전광판으로 쏠렸습니다. 정말로 한국행만 초록불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승객들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한국 여권 가진 사람 부럽다. 역시 코리아는 다르네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조용히 일어나 짐을 챙겨서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얼마나 품격 있어 보이던지요. 저는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같은 위기, 완전히 다른 결과. 중국은 대사관 먹통, 일본은 매뉴얼 타령, 한국은 12시간 만에 해결. 대체 한국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곧바로 에미레이트 항공 기장실로 향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 기장실 문을 두드리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베테랑 기장이 나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름은 아흐메드라고 하더군요. 30년 넘게 중동 하늘을 날아다닌 분답게 얼굴에 깊은 연륜이 배어 있었어요. 제가 기자 신분을 밝히고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분이 의자를 권하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제가 받은 지시가 얼마나 특별한 건지 아십니까? 전 세계 모든 항공편이 중단된 상황에서 단 하나, 오직 인천행만 최우선으로 띄우라는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저는 바로 핵심을 물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중국은 경제대국이고 일본도 선진국인데 왜 하필 한국행만 특별히 운항하는 겁니까? 아흐메드 기장이 창밖 하늘을 바라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기자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 아시죠?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기가 멈춘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장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말하더군요. 그 미사일들을 막아주는 게 바로 한국의 천공 방공 시스템입니다. 지금 아랍에미리트 하늘 전체를 지키고 있는 게 한국 기술이에요. 저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청홍이라니, 그게 한국이 만든 거였나요? 기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거든요. 사거리도 길고 명중률도 뛰어나서 우리가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단순한 경제 협력 상대가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의 생명줄을 지켜주는 진짜 파트너였던 거죠. 아흐메드 기장이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칼둔 행정청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의 청웅이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 국민들을 못 도와주면 그게 사람 도리냐고요. 당장 한국행부터 띄우라고 호통을 치셨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럼 중국이나 일본은 왜 이런 대우를 못 받는 걸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니 아흐메드 기장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군요. 중국 얘기부터 해드릴까요? 중국 측에서도 당연히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태도가 정말 가관이었어요. 우리는 대국이니까 당연히 우선적으로 태워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거의 명령하듯 요구하더군요. 게다가 정작 중국 대사관은 자기네 국민들한테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놀라서 정말입니까? 라고 되묻자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공항 직원들이 중국 대사관에 여러 번 연락했는데도 답이 없었어요. 늘 그래요. 중국은 뭐든 답이 늦고 우릴 그냥 돈벌이 수단 정도로만 생각하더군요. 진짜 파트너십이 아니라 그냥 거래 관계였던 거죠. 평소에 아랍에미리트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일본 이야기는 또 달랐습니다. 기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일본은 훌륭한 나라죠. 정말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결정을 너무 늦게 해요. 우리가 일본 측에 연락했더니 본사 승인 받아야 하고 도쿄 본부와 협의해야 하고 매뉴얼 검토해야 한다면서 시간만 자꾸 끌더라고요. 긴급 상황인데 서류 작업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공항에서 봤던 일본인 가이드가 매뉴얼 타령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일본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던 거군요. 아흐메드 기장이 말을 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선 빠른 결정이 생명입니다. 1시간 늦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절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렸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달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기장의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위기가 터지고 거의 12시간 만에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우리 칼둔 행정청장한테 한국 정부에서 직접 전화가 왔대요. 우리 국민 3,500명이 발이 묶일 것 같으니 항공편 재개를 함께 논의하자고요.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니고 함께 해결하자는 태도였죠.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술력으로 신뢰를 쌓고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위기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는 거였죠. 아흐메드 기장이 탑승구 쪽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기 보세요. 한국 분들이 질서정연하게 타는 모습 말이에요. 저런 품격 있는 국민들이니까 우리도 돕고 싶은 겁니다. 한국의 천궁이 우리 하늘을 지켜주고 우리는 한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거죠. 이게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전광판에 유일하게 켜진 초록불,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술력과 신뢰로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 관계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더 엄청난 소식을 귓속말로 전해줬거든요. 항공편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공항 관계자가 제게 급하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전한 소식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자님, 지금 더 큰 뉴스가 터졌어요.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에 원유 600만 배럴을 긴급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600만 배럴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막힌 상황인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하더군요. 한국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십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전 세계 원유의 3분의 1이 발이 묶여버렸어요. 각국이 에너지 대란 공포에 떨고 있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원유의 70%가 바로 이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 막혀버린 겁니다. 저는 당장 아랍에미리트 국영 석유회사로 달려갔어요.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역사가 될 순간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석유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유럽 각국 대표들이 원유 좀 팔아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중국인 사업가가 담당자 앞에서 주먹을 탁탁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 최대 고객이야. 원유를 안 주면 계약 위반이라고. 담당자는 지친 표정으로 지금은 어렵습니다 라고만 반복하더군요. 일본 측 대표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정식 절차대로 요청서를 제출했으니 검토 부탁드립니다 라며 정중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어요. 저는 에너지 전략 담당 마지드 부장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의 카리스마 넘치는 분이셨죠. 제가 한국 원유 공급건에 대해 물어보자 그분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기자님, 정말 궁금하시죠? 왜 한국만 특별 대우를 받는지 말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마지드 부장이 창밖 사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만 해도 중국에서 10통이 넘는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태도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대국이니까 당연히 원유를 우선 공급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이었어요. 거의 명령조였죠. 심지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더군요. 그분의 목소리에 불쾌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소에 우리를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냥 돈만 주고받는 관계였어요. 일본 이야기는 또 달랐습니다. 일본은 정중했어요. 하지만 본국 정부와 협의 후 회신하겠다고 하더군요. 긴급 상황인데 서류부터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데 일본은 다음 주에나 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얼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떻게 달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드 부장의 얼굴이 환해지더군요. 한국은 정말 달랐어요. 한국 정부 담당자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령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진심으로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분이 감동적인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칼둔 행정청장께서 즉시 결정하셨어요.
한국의 천공이 우리 하늘을 지켜주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의 에너지를 못 지켜주면 배은망덕한 짓이다. 당장 600만 배럴을 공급하라고 하셨죠. 600만 배럴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한국이 하루에 쓰는 원유의 2배가 넘는 양을 한꺼번에 공급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들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대체 항만으로 한국 유조선 2척을 보내서 각각 200만 배럴씩 실어가고 아랍에미리트 내에 보관 중인 한국 공동 비축 물량 200만 배럴도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다. 총 600만 배럴이죠. 마지드 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한국의 청웅이 우리 하늘을 지키듯 우리 원유가 한국의 에너지를 지킵니다. 이게 진정한 우정이고 파트너십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오만도, 일본의 절차주의도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진심과 신뢰였구나 하고 말이에요. 전 세계가 에너지 대란으로 패닉 상태인데 한국만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원유를 확보한 겁니다. 기술력으로 쌓은 신뢰, 위기 때 보여준 진정성,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의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오는데 한국인 할아버지 한 분이 뉴스를 보고 계시더군요. 허허? 우리나라가 기름까지 확보했다네? 역시 대한민국이야 하시면서 엄지손가락을 치켜 쓰셨어요. 옆에 있던 외국인들이 통역을 들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코리아.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기술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기적을 만든다. 오늘 대한민국은 사막에서 그 기적을 증명했다. 이제 한국인들이 질서전견하게 비행기에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7시 30분 드디어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게이트 앞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는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어요. 3,500명이나 되는 한국인들이 탑승하는 모습이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 같았거든요. 아흐메드 기장이 제 옆에 서서 감탄하더군요. 30년 넘게 비행기를 몰았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봅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아이를 낳는 엄마들과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엔 지팡이 짚은 어르신들이 천천히 줄을 섰죠. 마지막으로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뒤로 물러나더군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바로 옆 게이트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중국인 몇몇이 새치기 하려다가 보안 요원한테 제지당하고 있었고 고성을 지르며 서로 밀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누가 먼저 갈지 망설이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정말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양보하더군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승무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한국인 할머니가 승무원에게 고생 많으세요? 먼 길까지 우리를 데리러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승무원이 감동해서 눈시울이 붉어지더군요. 젊은 엄마는 아이가 울까봐 미리 사탕을 준비해와서 옆자리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다른 나라 승객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 유럽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코리안들은 정말 다르네요.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한 명도 싸우지 않고 질서 있게 타다니. 옆에 있던 중동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죠. 리스펙트. 진짜 선진국 국민들이에요. 한 승무원이 제게 속삭였어요. 보통은 이런 긴급 상황에서 승객들이 짜증내고 화를 내는데 한국 분들은 오히려 우리를 걱정해 주시네요. 정말 품격이 다른 것 같아요. 탑승이 끝나고 아흐메드 기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우리가 왜 한국을 특별하게 대하는지 말입니다. 청웅 같은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국민들의 품격이 이 정도니까요. 이런 나라를 안 도와주면 그게 사람입니까? 거대한 에어버스가 활주로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아직도 공항에 발이 묶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여전히 대사관에 전화를 걸고 있었고 일본인들은 본사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인 3,500명은 지금 집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품격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이제 14시간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거대한 에어버스가 사막 위로 떠오르는 순간 기내 곳곳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500명이 일제히 손뼉을 치는 소리가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창가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훔치시면서 손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잘 봐둬라. 우리 정부가 우릴 버리지 않았잖니.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공항 바닥에서 자고 있을 텐데. 손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우리 천궁이 저 아래서 지켜주고 있대요라고 대답하는 모습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뒷좌석에서는 젊은 회사원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야, 너 뉴스 봤어? 정웅이 우리 기술이래.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만 특별 대우해 준 거야. 진짜? 그럼 중국이나 일본은? 중국은 대사관 먹통이고 일본은 매뉴얼 타령하다가 놓쳤대. 우리만 12시간 만에 해결했다고. 한 중년 부부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며 놀라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우리나라가 원유 600만 배럴 확보했대. 다른 나라들은 다 거절당했는데. 부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죠. 600만 배럴이면 얼마나 되는 건데. 우리가 하루 쓰는 양의 2배가 넘는다니까. 역시 우리나라야. 승무원 한 분이 따뜻한 기내식을 나눠주면서 말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이렇게 모시게 됐어요. 한 할아버지가 승무원 손을 잡으며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해 먼 길 와줘서 라고 인사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승무원이 눈시울을 붉히더군요. 옆자리에 앉은 외국인 승객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코리안 패스포트. 정말 부럽네요. 이런 정보를 가진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세요? 저는 그 말에 새삼 깨달았어요. 지금 이 비행기 안에 3,500명은 단순히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창밖 아래 사막 어딘가에는 한국의 천궁이 아랍에미리트 하늘을 지키고 있고 하늘 위에서는 한국의 비행기가 자국민을 품에 안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이제 14시간 후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우리 땅, 우리 하늘이 기다리고 있어요.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기내를 돌아다니며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모두가 한결같이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젊은 대학생이 친구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야, 청웅이 우리 기술이래.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만 특별 대우해 준 거야. 중국은 대사관 먹통이고 일본은 매뉴얼 타령하다가 다 놓쳤대. 옆자리 회사원이 거들었죠. 600만 배럴 확보한 것도 대박이야. 다른 나라들 다 거절당했는데 우리만 성공했다니까. 중년 사업가들은 더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국제 무대에서 인정받는 나라구나 하고요. 기술도 신뢰도 위기 대응도 다 세계 최고 수준이네요. 옆자리 영국인 승객이 제게 엄지손가락을 치켰으며 말했어요. 코리안 패스포트 정말 부럽습니다. 중국은 대사관 전화도 안 받고 일본은 매뉴얼만 뒤적이는 사이에 한국은 12시간 만에 모든 걸 해결했잖아요. 이런 정보를 가진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기내 와이파이로 뉴스를 확인하던 승객들이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행만 뜬 이유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거든요. 중국 네티즌들은 우리 정부 좀 본받아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일본에서는 매뉴얼 국가의 한계다는 자조 섞인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BBC와 CNN 같은 주요 외신들도 앞다퉈 보도했어요. 사막공항의 기적, 왜 아랍에미리트는 오직 한국행만 허락했나? 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천공 시스템과 양국 간 신뢰 관계를 집중 조명했죠. 승무원 한 분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긴급 귀국편은 난리도 아니었는데 한국 승객들은 정말 품격이 달라요. 서로 배려하고 저희한테도 고맙다고 인사하시고요. 그때 창가 할머니가 손자를 안으며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얘야, 할머니가 살면서 이런 자랑스러운 날이 또 있을까 싶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저도 덩달아 가슴이 뜨거워지더군요. 창밖으로 한반도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우리 땅의 모습이었어요. 기술력과 신뢰, 그리고 품격으로 세계의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 이제 곧 그 품 안으로 돌아갑니다. 저녁 13시 30분, 약속된 시간에 정확히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의 바퀴가 닿았습니다. 기내에서 또다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3,500명이 동시에 손뼉을 치는 소리가 얼마나 감동적이던지요. 대한민국 만세, 누군가 외쳤고 여기저기서 환호가 이어졌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창밖을 바라보며 흐느끼셨어요. 아이고, 저게 우리나라구나. 옆에 앉은 손자가 할아버지 등을 토닥이며 할아버지, 다 왔어요.
우리 집이에요 라고 말하는 모습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공항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로 맞아주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귀국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리면서 직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포옹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순간이었죠. 입국장에서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안고 달려오더니 남편을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옆에서는 할머니가 손자를 꼭 껴안으며 우리 정부가 너를 데려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교민 3,500명 전원 무사 귀국. 중국과 일본 교민들은 아직도 현지 공항에서 대기 중. 한 아저씨가 그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르네. 약속한 시간에 딱 데려오잖아. 한 승객이 기자들 앞에서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대사관 연락도 안 되고 난리였는데 우리는 12시간 전에 이미 정부에서 문자가 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도 거들었죠. 중국 사람들이 우리 여권 부러워하더라고요. 역시 우리나라예요?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 그 아래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한 승객이 지나가면서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 느꼈지? 여권 색깔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 휴대전화를 꺼내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청웅으로 하늘을 지키고 12시간 만에 국민을 구하고 600만 배럴을 확보한 나라. 중국도 일본도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해냈다. 내일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리 본사로 보낼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사막공항의 기적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었어요. 기사가 나가자마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BBC는 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만 특별 대우했나? 라는 분석 기사를 냈고 CNN은 천궁 방공 시스템의 우수성을 집중 조명했죠. 중국 네티즌들은 자국 정부를 맹비난했어요. 한국은 12시간 만에 해결했는데 우리 대사관은 뭐 했나? 일본에서도 매뉴얼만 뒤적이다.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한국 교민들의 후기는 감동적이었어요. 평생 한국인으로 살아온 게 자랑스러웠던 순간이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죠. 여러분, 제가 25년간 분쟁 지역을 취재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위기 대응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본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인상적이었어요. 천궁이라는 세계 최고 기술로 타국의 하늘을 지키고 12시간 만에 국민을 구출하고 600만 배럴이라는 엄청난 원유까지 확보한 나라. 중국도 일본도 못한 일을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니어 여러분들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분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땀 흘리신 분들, 자식들 교육시키려고 보릿고개를 견뎌내신 분들 말입니다. 공항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얘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땐 우리나라 무시당하기 일쑤였어. 그런데 지금 봐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잖니.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일군 이 나라가 이제 세계 어디서든 국민을 가장 먼저 구하는 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전광판에 유일하게 켜진 초록불,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대한민국의 저력이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는다. 사막 하늘을 날아오른 건 비행기 한 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대한민국의 위상이었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여러분이 키운 대한민국이 그리고 천궁이 밤새도록 여러분을 지켜드릴 테니까요. 대한민국 만세!